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함주 모음 시작합니다. 오늘날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중 DSF라는 회사와 얽힌 대한민국의 의사, 목사,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취재하였습니다. 또 등장한 새로운 대통령실 수주업체 21g.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에도 영부인인 김건희 씨와의 관련이 보였습니다. 수요일 보도에서 취재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배우자 송현옥 교수의 극단, 물결이 저지른 갑질에 대한 청년 논객의 솔직한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월 다섯째 주 탐사보도에 대한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를 담아보았습니다. 월요일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DSF라는 그룹에 대한 연속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3부 토건을 인수했다는 DYD 이후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으로 언론의 보도를 받은 업체였죠. 저번 방송에서 나왔던 요약 내용을 잠시 보실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온 DSF라는 회사의 연주를 찾으니 그곳에서 에버그린이라는 회사가 보였고, 에버그린 이 사진을 찾아보니 그곳에서 하필 로버스트라는 이름이 나왔으며, 그 로버스트와 관련된 이름은 김건희 씨와도 최은순 씨와도 무관하지 않군요. 이때 방송에서 나온 관계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내용이 너무 길어 자세한 사항은 본편의 방송을 참고해달라고 요청했었죠. 그런데 이번 월요일 방송에서 이에 대한 도표가 보도되었습니다. DSF, 에버그린, 로버스트의 관계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도표네요. 그런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사내이사 김건희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로버스트는 김건희 씨의 금융 관련 거래를 담당하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 BMC 세렌바이라는 법인은 영부인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로 있었던 법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 화면에 표시된 별표는 뭔가요? 별표 표시된 곳들은 본점 주소지가 같은 곳들입니다. 저 법인들은 타워더 모스트 광진 아크로텔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번 주 보도에서 나온 에버그린 로지스틱스 코리아가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를 하였던 로버스트 그룹과도 같은 주소지에 있네요. 여기서 의혹이 생기는군요. 네, 그런데 지난주 보도에서는 관계도 아랫부분의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윗부분인 온 종합병원 관련 의혹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온 요양원을 언급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취재의 계기에 그칠지언정 의혹이라 하기에도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도는 이 관계도의 윗부분인 온 종합병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봐주시죠. 기사에 따르면 이양구 대사가 주도했다는 이 모임에서 그린닥터스와 온 그룹 재단이 아주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정창래 DYD 대표는 저번 3부 토건 의혹 때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전 검찰 출신 인물이죠. 네, 그때 한동훈과는 연수원 동기이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의정부 지검 시절 같이 일했던 검사라고 언급했었죠. 정창래 대표 같은 경우 의정부 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었고 한동훈 장관과 연수 동기예요. 거기에 본인이 충청도 출신의 부인이 충남 부여 출신으로 조남 회장과 동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부산까지 내려가 온 종합병원에서의 그린닥터스와 온 그룹재단으로부터 의료기기와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린 닥터스와 온 그룹 재단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독교와 목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목사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군요. 그런데 종교단체들이 해외 지원을 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 지분 구조를 본다면 조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정건설의 지분 구조군요. 그런데 정근 이사 위에 있는 저 이명문이라는 분이 누구신가요?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네요. 사실 저 주식회사 궁종합건설이 정근 이사장의 회사라서 가장 많은 주식은 정근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 이명문이라는 사람이 대주주가 아닌 것은 아니죠. 저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그것도 보수적인 성향이 아주 짙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왜 굳이 건설업체의 대주주가 되신 걸까요?
그런데 종교에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이 최순실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어딨냐고요? 김혜선 목사, 김건희 씨 고모인데 목사님이 대놓고 정치 활동을 했군요. 대선 기간 윤석열 지지를 호소하며 활동하다 같은 보수 집단인 안정권 씨에도 욕을 먹었던 목사였죠. 이건 방금 전 영상에 나온 기사문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 보도가 나온 2월 21일,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이 단체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한국 보수 시민단체 및 전국 기독교 총연합이란 단체네요. 그리고 이게 같은 날인 2월 21일 나온 기사문입니다. 대놓고 정치색을 띤 종교단체가 정말 존재하는군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김혜선 목사가 보이네요. 김건희 씨의 고모와 이명문 목사가 기독교 총연합 전국연합회 출범식에 함께했다. 그런데 이 단체, 아까 영상에 나온 단체와 이름이 매우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김건희 씨의 고모와 이명문 목사는 연결고리가 있고, 그 이명문 목사가 온 종합건설의 대주주로 있다면 온 종합건설과 김건희 씨와의 연관관계도 부정할 수 없죠. 이에 이번 월요일에는 온 종합병원과 정근 이사장에 대한 취재, 그리고 김혜석 목사와 관련된 이명문 목사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는 탐사보도 담당 기자였던 강 기자와 허 작가의 이동 경로와 특이점을 정리한 것이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온 종합빌딩 15층에서 온 종합병원의 홍보부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분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행정원장을 찾았죠. 이것은 세정건설 실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병원 행정원장이 이 온 종합병원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홍보부장이 열린공감의 강진구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고 말하자 수화기 너머로 행정원장이 김혜석 목사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현장에 있었던 강진구 기자가 들었습니다. 저희 시민언론 열린공감의 애청자이신가 보네요. 강진구 기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해당 사안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시다니 보통 애청자가 아니신 듯해요. 그리고 온 종합병원의 정근 이사장은 세정건설 외에도 궁종합건설을 인수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궁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 주소가 적혀있는 장소인 12층에는 전혀 다른 시설인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지역에서 행한 인터뷰인데요. 하늘색은 인터뷰 내용이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마다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일단 글씨가 작아 보이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하시라고 화면 분할을 하여 잠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볍게 조금 이야기하자면 일단 붉은 글씨는 다른 사람들이 온 종합병원 행정원장을 실세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실세라는 분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붉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부장이 전화해서 행정원장이 김혜선 목사 때문에 취재 온 것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해도 역시 행정원장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에 근거하여 인터뷰를 보시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조금 판단이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들의 결론은 이 인터뷰 스티커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문 목사와 정근 이사장은 모종의 관계가 있고 이들은 좌파들이 준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좌파라니 이게 웬 말인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부인인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 씨와의 연결고리가 보인다까지 말할 수 있겠네요. 수요일 보도에서는 또다시 새롭게 등장한 대통령실 수주업체 21g에 대한 취재가 있었습니다. 법인명이 21g인가요? 무슨 영화 제목 중에 있었는데 말이죠. 네, 꽤나 명작인 영화 제목이었죠. 21g이라는 이름은 과거 맥두걸이라는 사람의 실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영혼의 무게를 말한다고 합니다. 플로지스톤설을 떠오르게 하는군요. 모든 가연성 물질에 플로지스톤이 있어서 불에 태우면 빠져나간다는 설인데 인간에게도 플로지스톤이 있고 이것이 영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현대화학이 정립되기 전 연금술을 믿던 시기에나 널리 퍼졌다가 1783년에 화학자 라브라지에 의해 반박되었죠.
이 맥두걸 씨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1907년에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21g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당연히 철진한 유사과학이었죠. 현재는 시체 속에서 빠져나온 가스의 무게 때문에 21g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21g을 의미한 제목이었군요. 그런데 이 21g이란 업체가 사실상 김건희 씨가 과거 코바나 컨텐츠에서 전시했던 르코르비지에에서 협찬을 했던 업체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월요일에도 김건희 씨였는데 수요일에도 김건희 씨 보도군요. 대선 전에도 의혹이 가장 많으셨던 분이 대선 후에도 참 여러 의혹을 만드시네요. 해당 화면은 르코르비지에 전시에 주최 및 협찬을 한 업체들이 담긴 문서인데요. 여기서 21g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는 대통령실 수주를 할 능력이 되는가가 관건이겠군요. 만약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특혜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겠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았을 때 이 업체는 본래 건설이 아닌 디자인 계통의 회사였습니다. 디자인 업계라면 김건희 씨가 있었던 학부와 무관하지 않네요. 해당 학과의 졸업 논문도 짜집기 표절 의혹이 보도되었었는데 요즘 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사실상 대한민국 영부인께서는 거의 치해법권 인물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1g을 마저 이야기하자면 직원 7명의 연봉 총액이 9,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7명이 9,200만 원이면 한 명당 연봉이 1,50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요새 편의점 알바도 저거보다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산은 13억, 매출이 28억, 영업이익이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애시당초 영수한 수준의 자산 규모에 당기 순이익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 법인의 대표는 사업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실 수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이 의혹에 대한 반론을 듣고자 기업 신용평가 보고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네, 21g이죠? 21g 아니에요? 21g? 그 서울의 숲,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네. 거리에 있는 누구세요? 21g이라고 하는 회사죠? 아닌데요? 그래요? 그 28-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요?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혹시 21g이라고 하는 회사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요? 그 기업 그 신용평가 보고서에 이 전화번호가 그 21g이라고 하는 회사 전화번호로 학생인데요? 네? 저 그냥 학생인데 누구세요? 그냥 학생이라고요? 네. 이거 휴대폰은 휴대폰이 아니고 일반 전화잖아요. 이거 가정집이에요, 거기? 일반? 네, 네.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러면 혹시 김 모르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 씨는요? 모른다고요? 모르고요. 예. 거기 송동구 아닙니까? 그쪽에 그 집 주소는? 기업 신용평가 보고 K리포트. 이거 유료 정보 제공하는 곳 아닌가요? 이 통화 이후 강진구 기자도 꽤나 허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런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공사를 한다니 대체 대통령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방문한 강진구 기자가 확인한 해당 업체의 내부 모습입니다. 건설업체 내부 구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업체는 대통령실 수주권에 대해 영부인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 의혹을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간 시민언론 열린공감은 대통령실 건축과 관련된 여러 수의계약 업체들을 인터뷰해본 바 제대로 된 업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시민언론 열린공감이 그런 업체들만 찾게 된 것일까요? 설사 그간 취재된 다누림, 스토리 ENG, 21g만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가의 권위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은 아주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어느덧 5번째 보도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내 송 교수의 극단 물결. 그동안 취재해온 내용들에 대해 청년 농객 김서림과 쿠키로키가 감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극단 물결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요. 서림님은 그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세종대 학생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연극에 동원되는 모습이 가장 눈에 밟혔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잖아요. 저는 한 나라가 인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제도를 앞선 세대가 쟁취해낸 덕분에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고 있죠. 최저임금은 8시간 노동제와 함께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을 하며 외친 근로기준법의 가장 근본이기도 하죠.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무한경쟁 시스템을 장려하죠. 청동기 시대 이래로 한 번도 평등한 적이 없었던 인류 역사에서 무한 경쟁이란 약자를 착취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요새 자유 경쟁이란 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정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현 세태가 의아하기도 합니다. 자유경쟁,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스테트리스 파리부스와 함께 이론적 이데아라 불리는 완전 경쟁이란 개념은 알아도 자유경쟁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유리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경쟁이란 건 완전 경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경쟁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들의 논리가 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최저임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입니다. 서리님은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죠. 사실 그때는 사회초년생이고 갈 곳이 없던 취업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나를 고용해주기나 할까 불안해하면서 불러주기만 하면 얼른 달려갈 생각뿐이었죠. 맞습니다. 청년들의 지위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용하고자 하면 휩쓸리기 쉬워요. 임금을 보장받으면서야 비로소 제 노동력이 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노동력을 갖다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무급으로 노동을 시키는 문제가 소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조명받았죠. 특히 이번 사례처럼 예술 계열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송현옥 교수가 학생들이 무급으로 무대에 참여한 것을 두고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착잡했습니다. 세종대 학생들이 전공생으로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학생이라도 무대에 참여한 배우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갔어야 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고스란히 극단 물결이 횡령한 혐의로 이어지죠. 부산 연극제에서 인원수대로 보내진 초청비는 누구에게 갔을지 의문입니다. 그 학생들이 무대에 선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송현옥 교수가 은혜를 베풀어서 부족한 자신이 큰 무대에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간에 대해 고찰하고 표현하는 예술계에서 열정페이, 임금 착취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인간에 대해 무슨 고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지 못하는 세종대 학생들의 처지,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가 없다고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세종대 학생들은 극단 물결에 의해서 연습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대학원생들은 무급으로 극에 동원되었죠.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게는 성적부터 크게는 자신의 미래까지도 교수가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앞설 수밖에 없죠. 특히나 대한민국은 모난돌은 정받고 싸우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든 나쁜 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겐 왜 너희는 맞서 싸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긴 합니다. 더군다나 그 교수가 오세훈 시장의 배우자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요? 거기에 오세훈 시장의 딸 오주원 씨가 계속해서 주연을 차지하고 하는 일 없이 안무 조감독 감투를 쓰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엄마 찬스라는 말을 써왔지만 이것은 찬스를 넘어서 특권이고 계급인 것이죠. 곁에서 보는 학생들이 많이 허탈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불공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세대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세대는 영구히 사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들러리로 있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저항하는 불씨가 생기길 바라며 그들을 응원하고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구 한마디를 남기겠습니다. 나의 작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지킬 권리도 없고 결국엔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강진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청년 논객 프로젝트 중에 이제 탐사보도 한 주 모음이라고 이제 열린 공감의 요약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뭐 허락하는 게 아니라 기자에게 있어서 취재 후일담을 얘기하는 것만큼 재미있고 뿌듯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은 먼저 저희 월요일 보도였죠. 네. 이게 그 DSF LNI에 관련한 보도에서 온 종합병원이 어떻게 김혜선 목사 혹은 이명문 목사와 어떻게 관련되었나 그런 취재를 하셨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보도에서 이제 연결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DSF라는 것을 취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DSF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 이름이죠. 네. 네. 낯선 기업이 삼부 토건이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두 번째 협약식을 체결한 기업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보도 난 걸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역시 DSF도 이름은 처음 들어보지만 결국은 그 김건희 씨하고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흔히 우리 로버스트 패밀리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로버스트 패밀리 기업이었고 최은순 씨의 도촌동 땅 사기 사건에 연루된 그 기업의 대표하고도 동업자 관계였음이 네. 확인이 됐거든요. 예. DSF에도 역시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미 지난주에 보도하면서 저희는 DSF가 협약식을 체결했었던 이 부산의 온 병원도 대단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저희가 단서를 확보를 했었고 예. 이 단서를 기초로 취재를 좀 발전시키려고 저희 그 허경혜 작가랑 같이 금요일날 부산에 내려가서 현장을 직접 취재했죠. 예. 다행히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현장에서도 역시 수상한 네. 단서들을 많이 확보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취재 중에 본래 계획했던 취재 의도 혹은 이제 가설과 달라지게 됐던 사건 혹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사건이 더 깊은 연관이 있었다 싶었던 사건이 있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사건 취재할 때 제보 또는 어떤 특정한 단서를 이제 기초로 해서 취재를 하고 그 제보나 단서를 기초로 해서 가설을 세우게 되죠. 가설이나 그림대로 취재가 진행될 경우도 있긴 하지만 취재하는 결과 내가 생각했던 막연한 가설과 그림은 좀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취재를 접는 수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과 그 관련한 그 취재는 당초에 저희가 그렸던 그 그림, 가설들이 딱딱 떨어맞고 있어서 네. 저희도 취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허 작가랑 같이 거봐 맞잖아 우리 생각이 그렇게 이제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취재를 할 수 있었죠. 다만 이번 부산에 내려가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정근 이사장 뒤에 이명문이라고 하는 극우 목사가 있었고 이명문이라는 또 극우 목사는 김혜섭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의 고모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이번 취재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이 되나요? 혹시 이번 취재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취재가 필요하다거나 취재는 더 하고 싶지만 어떻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대개 취재에서 만족스러운 취재 100% 만족스러운 취재 결과 나오기는 어려워요. 예. 간혹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취재의 단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특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그 당시 그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준 사실을 두 개의 전혀 다른 취재 방향에서 했었던 아이템을 하나로 결합을 하니까 이제 그 엄청난 저희가 특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만 뭐 그렇게 단번에 그 100% 만족할 수 있는 취재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막연한 가설, 결국은 윤석열 정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사람에게 보훈 차원에서 이제 특혜를 주고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빨대를 꽂은 것이 결국은 현 정권을 지탱하는 뭔가 극우 댓글 부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 가설들이 지금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어서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설레는 취재이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고 있는 배후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백일화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취재는 굉장히 오래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긴 마라톤 여정이 이어지겠구나. 긴 호흡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화요일 보도였죠. 이제 오세훈 시장의 아내 극단 물결과 관련된 보도도 이제 아마 강진구 기자님이 이제 취재 의도를 가지신 걸로 아는데 혹시 이 취재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취재의 시작은 사실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엄마 찬스를 활용을 해서 딸을 자신의 극단에서 이제 연극들에 계속해서 딸들이 주연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은 지는 한 1년 정도. 그 제보로부터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되었군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흘려듣고 있다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1년 전에 들었던 제보가 생각이 났어요.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이제 송윤욱 교수가 재직 중인 이제 세종대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당초 들었던 제보 내용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을 상대로 한 갑질 그리고 엄마 찬스를 활용한 주연 독점뿐만 아니고 허위 스펙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열정페이 학생들 사용하는 연습실을 또 사적으로 극단 물결이 또 빼앗는 또 이런 갑질까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재 아이템이 쏟아졌죠. 그 취재 중에 생각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을 자주 마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종대 학생들이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봤어요. 송윤욱 교수 밑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결국 송 교수의 막강한 연극계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그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가위에 눌려 있는 것이 대체로 그 보통의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연습장을 이제 빼앗아서 연습하고 있는 그 현장 찾아가기 위해서 우연찮게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첫 번째 학생이 의외로 뭐 저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는 기자임에도 송윤욱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증언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학생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용기 있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그리고 그 학생의 증언이 계기가 돼서 송윤욱 교수의 여러 가지 제자를 상대로 하는 그 갑질들이 하나하나 취재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취재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학내 민주화로 좀 이어지는 단초로 좀 작동되기를 좀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총학에 직접 찾아가서 그 총학 간부한테 저희 취재 결과를 알려주면서 학생들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학생의 그 간부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귀에서 참 떠나질 않아요. 그 부분은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영화예술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총학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쪽 그 과에서 원치 않으면 저희 총학에서도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좀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 뒤로 총학에서 저희 취재와 관련해서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들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청년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청년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청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스로 생각할 능력은 갖췄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장년이 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분명히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을 저항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찾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노동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이제 강진구 기자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혹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학생들이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졸업 후에 자신이 계속 이쪽 연극 또는 영화 업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캐스팅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송 교수 문 밖에 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는 보장도 없고요.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거고, 총학은 사실은 이제 얼마든지 또 학생들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고, 당연히 그래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영화예술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뭐 설문조사, 익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뭐 전자게시판이나 아니면 5개 게시판에다가 뭐 대자보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송영욱 교수하고 면담 또는 총장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더 이상 학내에서 이렇게 학생들,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갑질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정도의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한다고 해서 학생회가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그렇죠. 않겠나. 불이들을 보고도 결국은 굴종을 택한 부분들, 침묵을 택한 부분들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취재에 응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월 5째 주 탐사보도 한 주 모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